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6시 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제가 이 앞에 토요일날 명동에서 모처럼 만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처럼 만에 오프라인 강연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실까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청자 마감했을 때 300명이 마감했다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오시겠구나 그러는데 정말 직접 명동에 와주신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한데 또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귀한 편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이 노동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셨던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거기에 귀한 편지와 그 마음을 제가 봤는데 제가 편지를 딱 펴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5만 원짜리가 2장이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진짜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다시 그 돈을 돌려드렸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거기서 맛있는 짜장면 사 드세요 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정신적인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가면서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잠깐 쉬는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 직원이 제가 쉬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2부 강연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서 소장 쉬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을 뺏으면 안 됩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또 그래야만 되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밑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거네요. 이 밑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제가 보통 오면은 여러분이 오시면 이제 오늘이 만약에 2022년도 4월 29일이면 제가 이런 2025년도 4월 29일 이렇게 놓고 투 뭐 누구누구님 이렇게 해갖고 성공 투자하세요 이렇게 글 써드리는데 부부가 또 같이 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오셔갖고 바이오 비타민 C 그 위에다가 항상 감사드립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글 쓰셨는데 제 책상 앞에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실 때 뭐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긴 또 이제 방송 시스템이 다른 곳인데 여기는 이게 뭐죠? 얇은 그 이렇게 필름처럼 된 거 있죠? 그래서 프로폴리스 이거 반장님이 저한테 자주 주시는 그런 성분인데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다른 같은 분이 갖고 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그냥 오실 때 그냥 와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진짜 이분들은 너무 오래되셨어요. 그냥 대충 잡아도 무조건 10년 이상이야. 아마 어쩌면 20년 이상 되셨을 것 같아. 어르신들, 여사님들 이렇게 쭉 계세요. 제가 이제 어르신 여사님 그러면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얼굴도 별로 저렇게 딱 뵙고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단백질 섭취를 참 잘하셨나 봐요. 예전에 뵀을 때나 지금 뵀을 때나 별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 또 강의 열심히 주신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빅 이벤트 위크.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한 장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데 한 장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참 변수가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변수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구인 이직 우리가 보통 졸트 보고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여기 ADP 민간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신규 뭐 수급수당 이거 뭐 워낙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핵심이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4월 고용 동향 해갖고 여기 시간대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거 제가 왜 여기다 다 이렇게 써드리냐면 여러분 중에서 미국 파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국내 주식을 하시면서 해제 개념, 내가 주식을 잔뜩 갖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내려가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 겨냥해서 여러분께서 야간 선물이나 야간 뭐 옵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참조하시라고. 근데 또 실제로 저희 회원들은 미국 선물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라고 여기 써놨어요. 그럼 자, 뭐 이거 말고도 여기 보세요.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개인 소득 소비 지출, 와우. 그죠? 그 다음에 ISM, 우리가 제조업 지수 중에서도 ISM 제조업 지수를 굉장히 쳐주는 거죠. 그죠?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일본의 금융정책. 그 다음에 실적 한번 보세요. 실적이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애플 사드리는 부분이 있죠. 애플, 마소, 뭐 메타, 기타 등등. 워낙 주요한 이벤트가 많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게 요동치겠죠? 여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서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국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장을 보시면 이미 국내 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 잘 따라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빅픽처의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옆에다 써드릴게요. 일단 올해 2025년도 올해는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죠? 25년도는 국내장도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십시오라고 제일 강조 말씀드렸던 것이 국내장이죠. 투자하십시오라고. 자, 오늘 왜 그러냐? 왜 꼭 해보셔야 되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왜냐면 빅픽처 그림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부터 괜찮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 플레이에다가 비중주기가 편하겠죠. 이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알면. 그죠? 반면에 여기가 주가가 꼭지예요, 여긴 조심해야 돼요 라는 걸 알면 여기서는 또 현금을 챙기고 이 하락을 대비할 거고요. 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2399. 여기는 주가의 바닥존이에요. 녹색 구간이에요. 그럼 굉장히 좋죠. 그럼 지금은 대응의 전략인데 딱 한 글자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디크로스. 바디크로스가 뭐냐면 요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이 아래 처마 끝에 고드름이 열리듯이 이렇게 바디크로스 나오면 그때 얘가 조정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개 나오기 전까지 그냥 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일선 따라가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응의 전략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대응의 전략보다 뭐를 좋아하시냐면 예측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주가 이렇게 우라지게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디서 환호성을 지르냐면 제가 매도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12월 말 여기부터는 얘가 바닥존이에요. 여기서부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지수가 2399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럼 1인대선 막 저희가 추천주목을 한꺼번에 18개, 제가 기억이 20개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쏟아드려요. 왜? 이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뭘 사도 먹는다. 그 월말 공략주라고 하죠. 저걸. 우리가 전달에도 18개를 배팅을 쐈는데 18개가 모두 성공했고요. 월말 공략주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전달에도 20개를 쐈는데 20개가 다 모두 성공했어요. 저게 뭐냐면 내가 복리더블로 워렌 버핏식의 매매, 내가 연간 24%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월가 법칙 중에서 4%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4%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매년 4% 이상씩만 벌면 여러분들이 마련한 은퇴 자금은 줄지 않아요. 이 은퇴 자금이 줄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이게 끌고 가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우리가 연금이나 것들도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서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돈이 줄지 않고 있으면 그건 줄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만큼 감소하는 거죠. 여러분들 언더가스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더 벌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아주 좋은 상품이 뭐라냐면 스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스파이가 왜 좋냐면 얘는 한 연간 10% 정도의 수익률을 줘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줬을 때 연간 10%. 그 워렌 버핏은 연간 24%지만 살아있는 신의 반 정도의 수익을 놓는다. 근데 워렌 버핏이 유명한 헤지펀드하고 게임할 때 뭘 갖고 승부했죠? 본인은 S&P 500 ETF에다가 승부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완승이죠. 주식의 신인, 종목의 달인인 워렌 버핏조차도 남들과 시합할 때는 종목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거 수익률 딱 쫓아오겠어? 그래놓고 S&P 500 ETF에다가 승부를 걸었어요. 일종의 스파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코덱스 뭐 이렇게 나가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 이렇게 나가는 이름이 있죠. 이건 운용사마다 다르죠. 운용사는 요 스파이는 운용사는 다른 데지만 결국 어쨌든 S&P 500에다가 승부를 걸어서 완성했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요번에 미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주가 빠졌을 때 국내장은 어디가 의미가 있었냐면 2399포인트가 얘가 바닥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때 썼던 매매 기법은 소위 녹색 캔들 기법이었고 이 녹색 캔들 기법은 과매도 기법이에요. 그 원래 모멘텀은 뭐냐면 기본적인 모멘텀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동력이 있다 없다예요. 만약에 돛담배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동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도 갈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경기와 금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타이핑 이렇게 좀 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경기와 금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적 장세 들어보셨죠? 금융 장세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게 감매도고 그게 2399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미국 시장을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미국 시장은 이 과매도 구간이 어디였었느냐 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지수를 얘기할 때 S&P 500 요걸로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얘가 너 내려왔을 때 어디가 의미가 있느냐 그때는 얼마였죠 여러분들? 얼마였냐면 바로 여기 월봉을 눌렀을 때 자 이것도 평생 동안 써먹는 기법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고초도 몇 번 이 기법을 공개했죠. 얘가 이렇게 여 위에 보면 6개월선이 외봉이잖아요. 얘가 6개월선이 외봉일 때 얘는 어디서 뜨는 게 일반적이냐면 제너럴 하냐면 얘는 여기 24개월선에서 떴을 때가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서 뜨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주가가 왜 딱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돌발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주가가 좀 더 내려와요. 그럴 때는 여기 72개선이에요. 여러분들 월봉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세팅 값을 여러분이 뭐 내가 편한 게 있다 아니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잘 맞는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저처럼 월봉의 세팅 값을 6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6, 12, 24, 72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은 이런 똑같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일 때는 6개월 전 꺾였을 때 24. 그 다음에 많이 빠질 땐 70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강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항상 국고초를 보시면서 빅픽 지름을 가져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그냥 어디서 뜬다라고 봐야 되냐면 여기 24부터 72 여기서부터는 내가 나눠서 배팅을 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요거 이건 좀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내려갔다가 이게 밑에서 올라가서 그렇지 얘가 월봉상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을 때 그죠? 제가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저 돈 갖고 올게요. 맞아요. 저희 회원님들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저희 회원님들을 소환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려요. 아 저분이 얘기하는 게 저게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진짜 제가 주가 여기에 누져 있을 때,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딴 데 들어가 있는 돈을 제가 빼서 돈을 갖고 올게요. 라고 했던 때가 콕 집어서 옛날 바로 여기 있었을 때예요. 돈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소장님이 어디서 돈 갖고 올 그게 있지만, 제가 이미 여기서 돈 다 집었는데 돈 갖고 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제가 걱정됐던 것은 저 밑바닥에 넣고 보통 투매하시거든요.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 갖고 올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얘의 바닥점은 24개월선 라인서부터 72개월선 요 사이다. 근데 여러분들 요 사이인데 만약에 저한테 딱 하나의 라인만 거달라. 수님 어디가 바닥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4,880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는 바닥점은 4,880. 근데 얘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 혹여 이렇게 꼬여 있는 분들은 야 저거 김수철 자기가 맞힌 거 자랑하는가 보다.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해줘야 팩트를 얘기해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소를 잃었어도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놔야 다음에 소를 키울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제가 4,880을 맞췄습니다 라면 이건 자랑질이지만 그게 아니라 why? 수님 여기가 왜 바닥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기법을 만약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으면은 이건 자랑질이 아니라 여러분께 그 공식을 공유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걸 딱 꼽으친 다음에 여러분께 공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우리가 칼집에서 칼을 빼기 전에가 가장 무섭고 그러듯이 제가 얘를 공개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볼물에서 야 김 수장이 다음에 또 주가 내가면 얼마나를 바닥이라고 하지? 그것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저희 제자분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진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옛날에 진짜 제가 30대 때 40대 때 이럴 때는 TV에서 여행 프로나 뭐가 나오면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진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참 저 한간 인간 제가 진짜요. 저 한간 인간들 봐라.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여행 다니고 저러구나. 제가 진짜 그런 마음 먹었어요. 제가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여행을 못 가잖아요. 제가 가까다 미국 가는 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기록이니까 가족들 보러 미국 가는 거고 전 개인적으로 어딜 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베트남에 어디를 가는데 야 넌 맨날 베트남만 가냐 그러니까 벌써 3번째라고 그러는데 베트남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어디 얘기하는데 베트남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괌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아주 조금 좀 색다른 데는 멕시코의 칸쿤인가 이런 데가 너무 좋다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진짜 은퇴하고 나면 저는 정말 크루즈도 타고 싶고 지중해 여행도 가고 싶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저 노하우를 열심히 배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항상 여러분께 그런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편지를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편지를 읽고 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손편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제자분 중에서는 자랑스러운 제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거의 DNA를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DNA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팔란티어가 저희가 이번에 참 대박으로 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표해준 종목 중 하나인데 어쨌든 저기서 제가 돈을 갖고 올게요 라고 하고 딱 찍었을 때 4,880 할 때는 여기서 잘 들어오세요. 이걸 뭐냐면 마이너스 20%의 법칙이에요. 마이너스 20% 법칙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경기가 침체 안 갈 거냐 그럴 때 저 마이너스 20%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얘가 경기 침체로 가던 경기 침체로 안 가던 주가 훅 빠져나갈 때는 보통 마이너스 한 20% 정도 빠졌을 때 거기서 기류점에 걸리더래요. 만약에 저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4,880은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회원님들 말 이해하시죠? 워낙 많이 있겠다. 예, 경기 저거 4,880 의미 없어요. 근데 소장님 그러면 저게 경기 심체가 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면 4,880이 제가 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갑니다. 트럼프를 믿자. 스님, 트럼프를 믿자고요? 스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몸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투자하고 있고 저도 또 이걸 연구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믿자. 선생님 트럼프 좋아하세요? 노 코멘트. 여러분 중에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엄지발가락 한번 올려보세요. 트럼프 좋아하시면 계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저 4,880을 봤을 때 의미 있다고 본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명동강에서 그런 얘기를 참 몇 번 했는데 트럼프는 꼰대 기질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표현도 했어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함부로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꼰대 기질이 있다. 자, 여기다 써볼게 그냥. 꼰대 기질이 있다. 근데 이거를 말을 순화시켜서 만약에 방송에서 한다면 저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탑다운 방식의 대통령이에요. 탑다운 방식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점이냐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좋게 하면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모든 방향을 자기가 결정해요. 그리고 밀고 나가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탑다운 방식의 스타일이고 꼰대 방식의 스타일이에요. 트럼프가 1기 때 이 내각을 구성할 때와 2기 때 내각을 구성할 때는 완전하게 다른 게 있어요. 트럼프 주니어가 아들이죠.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이번 내각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어요.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멍멍이지는 소린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트럼프가 1기 때는 아웃사이더 외부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낸 결과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도 트럼프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 아니면 트럼프를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정치권의 목소리 이게 네버 결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각들도 트럼프가 픽해서 내가 무슨 장관 뭐 안보에 무슨 책임을 졌어 다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한 존경심과 트럼프에 대한 복종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누굽니까? 부통령 1기 때 부통령서부터 시작해갖고 트럼프를 씹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볼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트럼프가 다 씹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사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트럼프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고 복종심은 더더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1기 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2기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스맨들을 뽑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썼어요. 근데 관세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피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스티븐 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잘 드세요. 저 두 사람을 사실 따지고 보면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피터 나발이 관세 거기에 대한 그 마련을 하고 스티븐 미란이라는 저 인간은 미국의 100년 만기 국채를 도입해갖고 우리든 다른 나라들이든 미국에다가 수출하고 받은 그 달러의 대금을 가지고 그냥 달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만기 국채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기축통화를 그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걸 갖다가 100년 만기 국채로 가고 100년 만기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의 1억에 대한 돈가치가 이때 되면 얼마나 될까? 한 10만 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될까요? 돈가치도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100년 만기 국채 중립을 바꿔가는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무이자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이거 날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건 완전 날강도입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피터 나바로가 아니라 피터 나발이냐고요. 스티븐 미란 저 두 인간분들이 그걸 갖다 설계하고 그거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여러분께 피터 나발과 스티븐 미란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적을 보면 압니다. 제 기억에 트럼프가 아마 40대 때예요. 40대. 그러니까 한 40대 초반이고 또. 제 기억엔 초반 때 자비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신문에 광고를 낸 게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단어다. 그거 여러분들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뇌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나중에 뇌를 한번 뜯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뇌구조는 그렇게 돼 있고 과거에 실제로 미국은 소위 소득세를 받지 않고 관세만 갖고 나라를 운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피터 나발의 영향을 받거나 스티븐 비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마가의 정신, 자기 기준의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유대하게 만드는 그 정신 속에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대한 이론과 자기에 대한 생각을 딱 맞춰 떨어지는 인간들이 피터 나발과 미란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얘기를 갖고 끌고 온 거예요. 말 이해했어요? 트럼프가 원래 맨정신이었는데 저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기 때 그게 실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2기 때는 지 멋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저 두 인간을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인간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트럼프가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런 거 그거에서 저 두 사람을 갖다가 꽂아놓은 거는 그건 인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所以그러면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썼는데 왜 트럼프를 믿자?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돈 되는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아까 트럼프는 좋은 얘기를 하면 탑다운 방식이 있다. 저 탑다운 방식 또 하나의 지도자가 있죠. 누구예요? 딱 떠오른 건 전 김정은이네요. 제가 시진핑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본인이 생각한 걸 밑에 있는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그 차는 무조건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트럼프를 믿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꼰대인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꼴통은 아니다 라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꼴통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주파를 딱 튕기면 내가 미칠 건지 이길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봤을 때는 거짓 뉴스 같은 페이크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딱 판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러고 저런 파일도 입만 열었다 그러면 자른다고 얘기해놓고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고 왜? 장사꾼이에요. 이제는 트럼프가 하도 헛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왜 그러려니 그래요. 데이터도 맨날 틀린 데이터만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뭐 세금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이제 처음에 틀릴 때는 저 사람 데이터를 잠깐 잘못했는가 보다 그러는데 이제 저 사람은 그게 상습이에요. 상습범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상습범이에요. 트럼프가 딜을 잘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딜을 잘하는 건 진짜 내가 좋지 않은 처지에 있으면서 나보다 강한 상대로 해서 서해 장군인데 단판이나 이런 것처럼 진짜 그런 상태에서 딜을 잘하는 사람이 딜을 잘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뭐 최근에 무슨 드라마에서 누굽니까? 누구죠? 윤준호인가요? 그런 사람처럼 저는 진짜 뭐 드라마고 뭐고 이렇게 볼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그 주식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마침 제가 살던 시절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작전주의 시대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서 보다가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상을 뒤집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있게 봤던 것이 회사를 위해서는 그 리조트가 뭔가를 팔아야 되고 근데 그 생명이 위험한 딸내미가 절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리조트고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거기서 나오는 햇볼 보면서 야 정말 딜을 잘하는구나. 저는 그런 데서 사실 한 수 배워요. 저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저보다 저 위에 어른이 계셔갖고 저한테 김수장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김수장 이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사람 믿으면 안 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전 이게 다 제가 깨져보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진짜 전 그러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항상 배웁니다. 그런 게 딜을 잘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딜을 우겨 넣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협박과 어떻게 보면 힘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거기서 그걸 받아내면 그 다음에 더 센 걸 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뭘 얻어냈다 그러면 팔아. 내 실력이 이 정도라고 자랑을 하고 자기가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라며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자기가 그게 안 통한다. 자기보다 강한 상대가 그게 안 통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강한 자에게 좀 강해주고 뭐 푸틴이나 뭐 이런 데다가 좀 강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시진핑 요새 또 시진핑한테도 또 요새 한 수 굽히고 있잖아요. 푸틴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면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해주기 원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고 기껏 상대한다는 것이 젤렌스키가 왔을 때 그거 갖고 그러니까 요번에 시진핑도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직접 뭐 1대1로 뭐 하자고 할 때 전혀 나서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딜을 잘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딜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야 그건 누구나 하겠다. 그죠? 어린애한테 협박해갖고 힘으로 뺏는 건 누구나 하겠어.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미국은 한 개의 일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이 미국은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그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은 트럼프는 세 가지가 목적이죠. 첫째는 하나는 재정 적자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겠구나.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는구나. 보통 우리가 쌍둥이 적자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세를 매겨서 이 세금 받는 걸로 국고가 거덜나는 걸 메꾸겠다. 이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 쌍둥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갖가지 방법이 나왔지만 지금 미국의 석학들은 저걸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 적자를 메꿔야겠다. 그 무역 적자를 계산하는 그 계산법을 보셨잖아요. 야, 그게 제가 만약에 진짜 트럼프 입장이라면 자기도 알 텐데 이게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그럼 그건 아래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판때기를 딱 들고 와서 거기다 계산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저 한물 갔네라는 생각도 있고 하여튼 막무가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소위 리쇼링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런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소위 저소득층의 그죠? 백인 계층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일자리를 돌려주고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 큰 그림 맞아요. 재정 적자 줄여야 되고 무역 적자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거 맞는데 그 방법이 너무 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딸내미 이거 미국 관세 때문에 위험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은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 그랬는데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여기 이렇게 썼어요. 뭐 하나가 왔는데 물건값이 200불인데 관세가 314불이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취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감세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는다는 거죠. 여기 단순 계산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원래 들어가면 내가 100달러를 갖고 있게 되는데 감세를 해줘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뭐 한 130달러 정도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딴 때 같으면 이 100달러 가지고 10달러짜리를 10개를 살 수 있다면 지금의 세금을 만약에 본다면 이건 예전에 10달러 했던 것이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그냥 단순 계산해 볼게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20달러가 됐다고 칠게요. 그럼 요거 120달러로 해볼게.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얘는 내가 똑같은 물건을 10달러짜리를 10개를 갖다가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게 20달러가 되면 6개밖에 못 사잖아요. 이게 꼴통만 아니라면 이게 감세를 해서 얘를 높였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물건값이 올라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산수를.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만 사람들이 이 데모를 하고 나서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콩쿠르트 지지층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딱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은 콩쿠르트 지지층에서도 경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은 40%대도 깨버렸잖아요. 결국은 30%대로 얘가 내려왔잖아요. 물론 이게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가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트럼프 자기가 예전에 1기 때 갖고 있던 그 지지율보다 떨어져 있고, 제가 국고쇼에서 보여드렸었죠. 여기 있을 텐데요. 자기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있죠? 대통령 중에서. 누구예요? 조 바이든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잖아요. 참 진짜 우리의 정서로는 그 관세 매겨놓고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자기가 가장 유리한 대통령이고 벌써 세 번째 대통령 노린다든지, 진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구조 갖고 있는 분인데, 보십시오. 트럼프가 1기 때 지지율이 44%였는데, 이것도 더 내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취임 100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했을 때 얘보다도 더 내려와 있고요. 제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예서 오바마나 부시 대통령 이거 빼고요. 하찮게 여기는 누굽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10%가 아래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수준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는 트럼프를 믿고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트럼프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 트럼프를 미워하는 것과 미국을 투자하는 거를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장사꾼이기 때문에 손해는 장사는 안 할 거다. 이게 빈대떡 뒤집듯이 순간순간 뒤집으면서 갈 거다. 그럼 희생양은 누가 될까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게 안 돼갖고 트럼프가 진짜 세 번째 임기를 겨냥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진짜 그런 행보로 갖고 간 다음, 매번 자기가 검사받은 데이터가 아주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지금의 임기만 갖고 얘기하는 걸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나중에 희생양은 누가 될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그 부분들은 바로 옆에서 보좌를 잘못한 피터 나발과 그 다음에 스티븐 미란이 그걸 하는 바람에 내가 쉽게 해서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제 말 동의하세요? 분명히 저 인간분은 희생양을 찾고 자기는 괜찮았는데 주변에 저런 사람 때문에 잘못했다고 엄청나게 해야 될 인간이 저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을 보면 땡큐인 거죠. 여러분들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성이나 성향을 보면 무슨 저런 인간분이 계시나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계통이고요. 주식시장 입장을 보면 저 분은 저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저 정도의 주식시장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트럼프를 믿고 투자하자 그럴 때는요, 미국은 401k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쉽게 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돈을 일정한 부분 돈을 넣고 회사에서 돈 넣고 그러면 나의 노후 대책을 가는 게 있어요. 401k라는 게 있어요. 그럼 미국은 직관적으로 투자하는 그 비율이 되면 6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은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현재 주장을,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써야 될 그런 금액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언더스탠드. 절대 이렇게 놓고 미국은 선거를 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결론.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니까 한번 듣고 그렇게 하시나 보세요. 제가 얘를 보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서 통계죠. 통계를 보면서 얘가 24이거나 얘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얘가 매수예요. 여기 들어오면 매수예요라고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하드웨어 분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하드웨어 분석에 소프트웨어 분석이 오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 분석에
트럼프는 장사꾼이다는 것이 밖에 있어서 절대 트럼프는 이 지랄로 놔두고 내년에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펼칠 가능성은 1도 없고, 더군다나 그 바람은 빠르면 내년 3월 달부터, 아니 어쩌면 올해 달력을 뜯는 순간부터 미국 내년 중간선거 들어간다. 그 중간선거 들어갈 때 미국은 50개 주인데 상원 의원이 100명. 근데 이 100명 중에서 요번에 갈리는 사람이 대략 한 34명.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은 이거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으면 435명이 얼마인데 이건 전원 다 교체예요. 그러면 이미 1기 때도 이게 뒤집히는 바람에 제대로 자기 뜻을 못 펼쳤는데, 요번에도 이게 만약에 하원이 이게 민주당이 이 정도면 장악하겠죠, 당연히. 요번에 12개 주에서 처음에는 뉴섬을 중심으로 한 뉴욕주에서 이 관세는 불법이다. 무슨 국가 비상 경제 뭐냐 해서 원래 의회가 갖고 있는 걸 갖다 월권한 거다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요번에 12개 주에서는 공화당 주에서도 이걸 갖다 소송에 참여한 주도 있단 말이죠. 내년 어떻게 될까? 더 난리를 펼치겠죠. 이걸 트럼프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믿고 가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빅픽처 그림으로 나갔던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뭘 섞거나 거짓말한 부분 있나요? 그래서 저게 적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당신 뭘 살래? 했을 때 그때 뭐 팔란티언이 뭐니?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뭐 애플도 사고, 왜냐면 애플 같은 것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애플 같은 것도 보면 왜 저런 걸 베팅을 하자라고 했냐면은 이거 틀림없이 바뀔 거다. 틀림없이 트럼프는 저걸 놔둘 리가 없어. 그래서 애플을 보니까, 보세요. 애플을 보니까 얘가 밑에서부터 바닥을 찍는 패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이 지금 이렇게 무슨 뭐 자랑질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애플 딱 보면은, 얘가 이게 각도가 중요해요. 급락급등. 이게 그럼 하나의 V자 바닥이거든요. 내려왔어. 그럼 얘가 여기 딱 걸쳤어. 오케이. 너 그럼 매수구나. 오케이. 괜찮았어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특히 팔란티어 같은 거, 이런 거. 팔란티어, 이런 거. 이런 거 뭐 너무 좋았죠. 얘기할 것도 없이 좋았죠. 요거는 제가 얘기했죠. 요거는, 얘가, 이게 이렇게 부유하면 여기서 조인받다 가듯이 얘는 5는 상방인데 20이 얘가 부유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나갈 때 일정 부분 내가 얘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챙겨놓습니다. 라는 말씀도 듣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 미국은, 결국 밑에서부터 제대로 올라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국내 주시장과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라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자, 가볼게요.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얘는 5일선이 얘가 급락급등일 때 얘는 여기가 의미 있는 저항선 영역이고, 얘가 여기 지금 한번 장대물로 걸렸죠. 그 다음에 20이 얘가 올라갈 때 의미 있는 라인은 여기 직전 고점, 여기가 의미 있는 라인이에요. 얘가 여기가 의미 있는. 자, 하나만 갖고 갈게요. 여기요. 그럼 얘는 요 사이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240 근처부터는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때 조심할 때 어떻게 조심하시면 되냐면,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어딘가 음봉전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딘가 꼭지는 음봉전화가 꼭지예요. 얘가 조정을 받을 때 얘가, 자, 이걸 국캔들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자, 이제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얘가 2399 근처는 바닥이야. 근데 얘가 막 떨어지니까 뚝뚝 떨어지면 겁이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질 때, 오늘 지금 하나 옵션이 잘 가다가 산은에서 돌발제가 나오면서 일부 매도이기 때문에 걔가 빠졌잖아요. 그럼 내가 걔를 베팅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려가다가 문봉을 줄 때 안 사고 있다가 내려가다 양봉을 준 다음에 조정할 때 사면 돼요. 무엇이냐면 얘가 뚝뚝뚝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양봉을 줬어? 그럼 내려갈 때 매수. 또 그냥 만약에 저점을 깨? 그럼 안 사. 내려가다 또 양봉을 줬어? 그럼 내려갈 때 매수. 즉 양봉 전화가 바닥이라고 하는 이걸 국캔들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요번 목요일날 배우겠네요. 이 앞에는 제가 끼는 종목이 뭐고 설명드렸고요. 거꾸로 얘가 올라가다가 내가 조심할 때는 음봉 전화가 꼭지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계속 양봉 올라가. 그럼 나도요, 계속 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얘가 음봉을 딱 때렸어. 요 사이에서. 그럼 얘가 어쩌면 그게 꼭지일 수 있어. 꼭지가 아니라 꼭지일 수 있어. 그래? 음봉 주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1분 애가 매도. 한번 볼게요. 이 코삭 쪽을 볼게요. 코삭을 보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강하게 장대모로 이게 들어맞어. 그래? 그 올라갈 때 1분 매도. 근데 얘가 만약에 내일 얘가 다시 고점을 돌면 놔두세요. 놔두다가 올라가다가 또 음봉을 또 두드려 맞아?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매도. 아, 수장님, 아예 한 방에 다 조져버리지 그걸 뭐하러 이렇게 나눠 때립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주술 갖고 올 때 한 번에 다 때려버리면 이게 기가 막히게 내가 고점 맞추는 사람 한 번에 다 때려버리면 올라갈 때 항상 아쉬움이 생기고 이게 아쉬움만 생기고 안 하고 하면 되는데 꼭 내가 먼저 때린 사람은 아쉬움 생기다가 나중에 꼭 칠 때 여기서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도 항상 분할 매도가 정석이고요. 내려갈 때 매수도 분할 매수가 정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수재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재님 저는 그래도 한 방에 다 때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한 방에 때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한 방에 내가 때리고 얘는 이거 국회 여기다 써둘게요. 제가 설명을 먼저 써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한 방에 때리고 싶다 그러면 결자 해지 얘가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양보든 음보든 올라가다가 얘가 여기 꺾었는데 얘가 여기 음봉을 바디로 때린다 그러면 그게 한 방에 때리는 라인은 바로 그 라인이에요. 어때요? 구별돼요? 여기 내가 한 방에 때리는 체질인데 내가 한 방에 때리는 체질인데 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방에 때리는 건 이건 아닌 거야. 언더스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2020년 3월 달에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도 한국경제 그때는 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제가 13년 연속 한국경제에서 이런 기법들은 제가 1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면서 여기서 바닥을 외쳤어요. 2020년 3월 달에 기억나실 겁니다. 요때 여기에 제가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제 말을 듣고 여기서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여기는 매도였잖아요. 뭐 중국보다 나보다 어쩌고저쩌고 매도였잖아요. 이런 거 안 틀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이런 거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국회의원 법칙도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저도 그걸 다 실수해봐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잘 보세요 이거. 나의 기질이 나의 체질이 뭐냔 말이지. 내가 태양이냐 태음이냐 소양이냐 소미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나의 기질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이게 왜 바닥이야? 이게 참 제가 증거를 보인다는 것도 이러네. 자 증거부터 보일게. 제가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증거를 보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런 걸 한번 풀어볼게요. 쫓아보세요. 제가 사실 회원 모집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근데 양심적이지. 아니야? 뭐 수능 같은 거 잘하는 일 하면서 회원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걱정됐고 이거 지금 매도기법 그러잖아. 자 잘 보세요. 또 이건 우리 회원님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근데 여러분들 그거 뭐 알아주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책을 보시면 매도기법 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책이요. 이때 보세요. 이 여기 왜 대한민국 주식을 20년간 부속하다 그러면 최소한 저 책은 지금 제가 30년 이상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무슨인지 아시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책은 바로 있는 밑에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전문가보다 똑똑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책으로 냈다는 얘기는 뭔가가 매도의 노하우가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면서 세상에다가 책을 했을 때는 초보자만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엉터리 뭐 속된 이유로 덜렁이 방구 같은 내용을 갖고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책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책을 쓰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매도기법은 아마 국내에서 글쎄요. 전 제가 한 번도 나와 있는 시중에서 매도기법 책은 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월인기법 책도 매도기법 책이 아니잖아요. 그 무슨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지 매도기법이 없잖아요. 근데 매도기법 책을 썼잖아요. 저긴 착존주의 매도도 있다니까. 제가 이번에 모드로 말해서 낙타의 쌍봉 볼 때 다른 거 다 동의하는데 그 형이
동생이 형 그거 아니야 주식 팔아 그러니까 이 형이 정말 저도 가서 거기 들어가서 대사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형이 뭐라면 아니야 야 이런 건 항상 낙타의 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다가 어쨌든 팔았어. 자기가 1억어치 산 건. 근데 얘가 팔고 나서 이게 밑에서 올라가니까 형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낙타의 등이 온 줄 알고 누군가가 10억의 대출을 갖다가 신청해서 그걸 받을 금액을 요번에 자기가 1억이 아니라 10억을 빌려갖고 그걸 샀다가 걔가 내려간다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투기주들은 낙타의 등이 없는 게 태반이에요. 보통 우리가 낙타의 등 그러면 한 20일선이 쌍봉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개별주들은요 5일선만 쌍봉을 줘도요 대박인 거예요. 어떤 건 캔들 쌍봉으로 내려간 것도 매우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수진 그래도 딱 하나만 만약에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게 제일 많습니까 할 때는 5일선 쌍봉까지 주는 게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이 낙타의 등을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이거 이제 이동평선 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5일평선 쌍봉 이상인 것들을 갖고 내가 매도 때리면 좋은데 20선 쌍봉 변했을 때 되면 못 팔아먹을 때가 많아요. 개별 종목구 투기주들요. 오늘 보면 또 일부 종목은 올라갔잖아요. 에리코스도 상한가 치고 맞죠? 꿈비도 이게 지난주 같은 거 보면 야 얘는 틀어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간 거 아시죠? 아마 여기 좀 수강생 보시면 꿈비 같은 것이 그 기법 아시죠? 주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그걸 강의했는데 이건 이번에 목요일에 다시 한번 강의해볼게요. 꼭 뜹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등은 없어도 얘가 일단 누군가가 세력이 들어와서 정책 테마주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냥 이름 얘기할게요. 이재명 테마주다 아니면 저 한동훈 테마주다 뭐 김문수 테마주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해먹고 한 번 더 끌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이름 테마주들은 제가 살 때 낙타의 등은 간두고 5선 쌍봉도 안 올까 싶은 캔들만 쌍봉 주면 대길이다 할 정도니까 제가 개인 테마주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책 테마주 하라고 그러죠. 왜? 정책 테마주는 최소한 낙타의 등은 아니어도 5선 쌍봉을 줄 수 있는데 이름 테마주는 5선 쌍봉도 안 올까 싶었기 때문에 그들 정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 회원님들 오케이? 다른 찐팬분들 오케이? 저는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주가 흐름에 제가 그러면 수님 그러면 그때 작전 하셨고 많이 버셨습니까? 이러면 제가 작전의 중심이 아니야. 그 작전의 중심은 주포들이야. 저는 중심이 아니었어. 거기 보면 그 왜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배우 이름이 틀려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거기 이성재님이가 나오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정도였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봉쪽좀 뭐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 그걸 보고 너무나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때 그래서 공부를 한 거야. 이게 엉뚱한 생각 갖고 돈 벌면 안 되는구나 해갖고 일일이 제가 진짜 피와 땀을 들여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런 통계집을 여기다 써놓은 거고 여기다가 작전주들 어떻게 꺾어주는 거야 그 매도 기법도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매도 기법을 얘기하는 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중에서도 성향이야 성향이 그러니까 나눠서 팔아야 되는데 가장 이렇게 권장사항은 나눠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 나눠서 못 팔아. 자 어떻게 팔면 되냐면 보세요. 내가 막 겁이 나. 왜 겁이 나냐면 자 여기 가장 겁이 날 때가 내가 주식을 샀는데 짠짠짠 올라갈 때 매도육을 느낀다. 1번. 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얘가 밑으로 미쳐 내려가면서 내 원금을 까먹고 얘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하로 내려갈 때 내가 매도 유익을 느낀다. 매도 2번. 그 다음에 매도 3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자 내가 샀어. 주식을 샀어. 근데 1번처럼 내가 샀는데 얘가 이익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익을 주고 있어. 이익을 주다가 이놈이 위에서부터 꺾어 내려와.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 이게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 이렇게. 야, 이 펜이 속도를 못 쫓아온다. 박 과장. 어떻게 된 게. 자, 매도 3번. 여러분, 어디서 가장 매도의 유혹을 느끼세요? 얘가 내가 샀는데 계속 딴 올라갈 때 내가 다 때리고 다 전량 매도야? 전량 매도의 매도 유혹을 느낀다. 올라가다가 얘가 자꾸만 내 본전 밑으로 내갈 때 매도 유혹. 이건 거의 안 느낄 거야. 이건 공포스러운 거지 매도 유혹을 느끼든 말든 이건 안 팔 거야. 여러분, 주로 어디가 가장 매도 유혹을 느끼냐면 이게 내가 수익을 나고 먹었다가
과거 하도 깨진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이게 여기서 내려가면 혹시 내 본전을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가장 매도욕을 느끼거든요. 이때 세력들은 얘를 올라가다가 개미털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살랑살랑 들어주면 여기 다 때리잖아요. 올라가다 살랑살랑 들어주면 다 때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털려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개미털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도욕을 느낀다 그러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때리면 얘가 자 양봉이야. 나도 참아. 힘들어도 참아. 음봉 나왔네. 얘가 매도. 자, 얘가 참아. 음봉 나왔네. 올라갈 때 매도. 음봉 나왔네. 올라갈 때 매도. 그러니까 내가 분할 매도할 때 내가 올라가다가 음봉 나온 다음 매도. 올라가다가 음봉 나오면 매도. 이렇게 분할 매도 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생초보세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이것도 괜찮아. 어쨌든 얘 공통점 분할이야. 근데 여러분의 기질이 난 때리면 전량 때린다. 그럼 그건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어떤 라인을 올라가다가 그 아래 라인에 붕괴될 때 이때 전량 때리는 건 여기서 때려야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처럼 여기 중간에 올라가는 허리가 때려버리고 올라갔다 다시 사버립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 이게 얘가 올라가다 꺾기 전에 때리면 반드시 나눠서 때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면 겁나면 한 3분의 1 정도 때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코삭처럼 얘가 올라가다 음봉을 딱 때려서 장 때문에 그럼 얘는 올라갈 때 위에서 때려줘야 돼. 근데 여기 코스 P처럼 얘는 아직까지 어떤 신호가 없어. 얘가 요거 음봉 이건 음봉이라고 할 수, 이건 음봉이어도 마이너스 음봉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처럼 내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얘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오버바디가 안 났는데 때리면 반드시 분할 매도를 때려야 나중에 꼭대기 와서 쫓아가지 않차지. 여기서 때려본데 얘가 여기까지 가버리면요 반드시 뭔가 다시 여기서 사게 됩니다. 그럼 종합이 내려가보면 걔가 늦게 빠져도 나중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그건 제일 여러분이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understand?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는 결론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홍보 한번 때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직업이 이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요번 주에 빅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 그럼 미국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무지하게 혼조항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 국장은 올해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국장을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43만 원인데 아마 22만 원 주는 것 같아요. 471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국장은 이미 제가 잘 하고 있고요. 저는 미장만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2의 팔란티어 같은 거 이런 거 잡고 싶습니다. 아니면 애플,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뭐 애플, 팔란티어 또 뭐였더라? 또 뭐 뭡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샀다 하면서 약간 트레이딩이 있는데 선생님 전 그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작년 엔비디아 근데 왜 작년에 엔비디아였고 올해는 팔란티어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이미 작년부터 드렸던 말씀이었죠. 전 미국 하고 싶은 그러면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22만 원인데 15만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장은 이거요. 또 여러분들은 또 잘못하면 또 속게 됩니다. 얘는 아직 얘는 패턴 만들기를 좀 더 해야 해요. 바깥에 이게 화면이 좀 느리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 방에 있는 것보다도 더 훨씬 느리네. 자, 이를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얘는 패턴 만들기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여기 이게 바닥을 찍었잖아요. 여기가 바닥존을 찍었지. 바닥존을 왔잖아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일단 먼저 TT를 만들어야 돼요. TT는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 같아지는 거.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예비고사의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는 높아지는 상방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패턴 만들기. 그럼 여기까지가 이게 패턴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국내장을 볼게요. 이걸 알고 아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를 겁니다. 왜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20이 얘가 빠진다는 얘기는 한 달간 조정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공칠 수가 있죠. 잘못하면. 이해했어요?
아, 얘가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걸 모르면 한 달 동안 또 걸려들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종합이 내려가 버리면 이게 버티겠습니까? 그럼 지금 장을 보세요. 지금 장을 보면 천만다행인 게 여기는 요게 1지점이에요. 얘가 녹색 핸들 다음에 1 다음에 얘가 여기 이게 높아지는 2번이 나오기 전에 얘는 마이너스 1까지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 구간이 줬었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 안 가고 얘는 1 다음에 2가 나왔다는 말을 이해하겠어요? 천만다행히 얘가 여기보다 더 좋은 얘가 나온 걸 이해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여도 얘는 이게 올라갔다가 2번 나왔다 올라갔다가 얘는 한번 또다시 두드 맞으면서 잡혔다가 높아진 얘가 나와야 되죠. 얘가 이게 나온 다음에 반드시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또 내려오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쨌든 얘는 다음에 한 번 더 한 달의 조정이 남아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돼.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이놈이 꺾어질만 하면 특히 얘가 꺾어질만 할 때 여기처럼 5일선이 쌍봉을 주든지 아니 여기 얘 이렇게 쌍봉을 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 5일선 쌍봉 같은 뭔가 주면은 이때 내가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때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좋을 때는 인버스 해지라도 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까먹어도 돼요. 왜? 제가 이게 나오면 국고추도 얘기하고 여기 올라갈 때 여기 매도 미리 예고해드렸잖아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기 매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무슨 뭐 간다 뭐 반도체 간다 제약발 간다 뭐 간다 다 얘기할 뿐이지. 이게 종합이 빠져버리면 다 빠져버려요. 순서가 좀 늦게 빠질 뿐이지. 그래서 얘가 아직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바닥점이라고 하죠. 이거 2399도 여러분들 여기 계속 만년 고고가 아니잖아요. 고장날지가 절대 아니잖아요. 여기 딱 치서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의미가 있어. 여기가 의미가 있어. 그리고 3법 계좌 이게 모으고 들어왔어. 그래? 그럼 얘는 의미가 있겠네. 근데 얘는 올라가다가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어딘가 얘는 우라지가 한번 또 한 달 동안 제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군단들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본다면 오늘은 또 출산 장려 정책 관련돼서 올라갔죠. 왜냐하면 지금 인구 비상대책이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만 줄어갖고 인구 비상대책을 가지고 육아 휴직 요새 남자분들도 육아 휴직 중에 대출 원금 상한 유예 이거를 민간 금융권을 확대 추진한다라는 이런 걸 포함해서 저출산 대책 얘기 나오면서 뭐가 움직였냐면은 종목군 중에서 자 이제 종합은 얘기 끝났고요. 됐죠? 종합은 됐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됐죠? 그죠? 자, 자이언트스도 뒤에 가서 많이 올라갔네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캔들상에서 했던 거죠? 저 수강생분들 이거 했던 거죠? 이거 했던 거죠? 이거 했던 거죠? 이거 자이언트 스텝 이거 양대 음소 그죠? 했던 거죠? 그건 여기서 지금 시간도 없고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에 에르코스가 빵 하고 떴죠. 저는 에르코스 같은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꿈비 같은 게 신기합니다. 자, 에르코스 이거 되게 늦네. 이거 이제 1회, 2회 요게 3회째 나올 내용입니다. 요게 얘가 여기서 뜬 요게 이게 3회째 나올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평선법 그러면 벌써 힌트 가죠? 그죠, 회원님들? 이평선법 그러면 요게 이평선 끼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걸 왼쪽 그러면 보면 어쨌든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 그냥 안 꺾고 있잖아요. 반드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뜰 때 내용을 뜰 때 보십시오. 얘가 여기 공략이죠. 종가상 여기 올라가자 챙겨 먹죠. 다시 얘가 또 내려왔네요. 그럼 여기 공략이죠. 그럼 이번 주에 얘가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회원님들, 찐팬분들, 지금 수강생분들, 그죠? 일봉에서 한번 먹고 주봉에서 또 한번 먹는 겁니다. 얘는 나중에 또 어디서 먹는지 아십니까? 월봉에서 또 먹어요. 근데 그것까지 가긴 너무 너무 이게 범위가 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꿈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를 보면은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얘가 뜨긴 뜰까? 얘가 근데 보십시오. 얘도 딱 보면은 결국 얘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올라오죠. 얘도 여기 공략 여기 털고 여기도 여기 공략 종가 공략이니까 간단하게 종가 공략 여기 올라가잖아요. 털고 그죠? 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얘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테마주는 어차피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근데 얘가 내려갔다 올라가면 저 부위험이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를 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산 장려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이 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가 많이 올라갔죠.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일진전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내일은 미국 중심에서 많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원래는 국내장 중심, 내일은 미국장 중심이니까. 자,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올라왔습니다. 야, 일진전기 또 뭐더라?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것이 그 산일전기였는데 볼게요. 산일전기 이런 것도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죠? 무슨 그림 봐야 되는지 아시죠? 저희 똑같아 캔들이잖아요. 양대음설 보세요. 그럼 내일 여러분들이 내일이고 모레고 조심할 때 어떤 조심을 봐야 되는지 느낌 오시죠? 근데 조금만 덩치 큰 거.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효성 중국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느린데. 모양이 제일 좋죠? 지금 모양을 보면. 어떠세요? 그죠? 다른 것들 밑에 저점도 확 깨지고 움직이는데 얘는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취급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얘 아니면 LS 일렉트릭. 자, 하나 또 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가원전선. 눈치챘을 거야 아마. 이런 것들 가원전선. 그죠? Strong is beautiful. 오케이? Strong is beautiful.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럼 얘들 왜 올랐냐? 지금 여러분들 아마 외신 보셨을 거야.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인프라가 완전 마비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마드리드,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지역들,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 이런 지역들,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뭡니까? 스페인에서 이 정전 사태에서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또 있죠.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도요, 이게 전력송신이나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고, 오래된 것들이 많아갖고, 결국 얘들도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 저희가 뭘 볼까요? 무슨 종목을 볼까요? 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거 내일 유튜브 올라가죠? 회원님들? 아니, 무료로 올라가요. 이거 갖고 이렇게 회원가입시 이렇게 꼬시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제가 그 종목까지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이거 내일 유튜브에다 올려놓을게요. 제가 항상 종목을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LS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잘 듣던 HD, 현대 일렉트라든지 이런 종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노브노디스크와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10,000원짜리 아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자식 여기다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 저가주 잘못하면 그 낙태 등도 없는데 여기 매도 못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얘들은 저가주입니다. 큐라티스. 얘는 오늘 저가주만 상가 쳤죠. 그 다음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인벤티지랩. 그죠? 인벤티지랩도 이렇게 보시면 견적이 나와요. 딱 보면 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캔들 기법을 딱 한 번밖에 안 들은 거잖아요. 얘를 들을 때와 안 들을 때 딱 견적이 딱 나오죠. 얘가. 모양을 딱 보시면 견적이 딱딱 나옵니다. 얘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여기 첫 그림자만 보더라도요. 회원님 아니라 비회원님들도 느낌 왔어요? 괜찮아요? 느낌 왔어요? 양대 음소요?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쵸? 확률 높은 거 해서. 그 다음에 얘 말고도 뭡니까? 라파스, 그 다음에 저희가 공략했던 거. 저희가 공략했던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거. 제가 좋아하는 건 역시 스트롱이에요. 블루, 엠텍. 왜? 스트롱에 뭐가 숨어있냐면 작전주가 거기 숨어 있는 거거든요. 대장주의 작전주의 개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항상 제가 스트롱 이즈 뷰티풀을 그러잖아요. 수지 그게 내포되는 겁니다. 있는 겁니까? 오케이. 눈치 깠어요, 이제는? 왜 이렇게 계속 스트롱 이즈 뷰티풀, 스트롱 이즈 뷰티풀. 그게 메이저들이 하는 거야. 그냥 저 사람들 일본말 써서 그냥 제가 배울 때가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받은 거니까 전 명동에 그래서 새로 떴던 게 얘는 명동 가면은 그 모는 등 종이하고 컴포스하고 각도기 갖고서 어르신들이 그 모는 중에다 그림 그렸던 게 그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는 말이 그 뉴욕 일본 말이거든요. 옷대라든지. 근데 이미 혼마 이런 것들이 다 일본 말이에요. 메사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자, 이걸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많이 순화시켰어요. 얘가 솟았죠. 그럼 얘가 내려갈 때는 얼씨구 나죠, 이거. 땡큐인 거죠. 그죠? 이거 오늘 올라갈 때 챙겨서 먹은 거죠. 그쵸, 회원님들? 그죠? 이거 땡큐인 거죠, 이런 거. 이거 투기주 아니라 투투기주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나이백도 있고, 동아 SD도 있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봉 LCD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안 봐요. 왜? 대장주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것까지 봅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제가 이제 쭉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수술 로봇이 5년 내에 최고의 외과에서 능가하는 걸 줄 수 있다. 이게 또 일론 머스크가 발언한 거니까 이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연결된 게 무슨 오늘 강했던 종목을 보면은 알파녹스, 그 다음에 코랄스부터 여러분 잘 모르는 종목일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단순 저가죠. 근데 저렇게 만원짜리 아래 저가주는 저는 매매하는 공식이 있어요. 저런 건 저는 안 해요. 딱 저거는 저가준 그 레벨, 딱 제가 보는 그 범위에 딱 들어요. 그걸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강요해서 이렇게 전세 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캔들은 두 번째 표현잖아요. 캔들은 아주 심플해요. 이동평선이 심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센스 같은 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건 만원짜리 사니까. 아이센스, 뭐 바이오다인, 뭐 이런 거. 파마 리서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건 만원짜리 이상. 뭐 뷰노. 의료 AI에서 뷰노 뭐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나? 셀바스 AI. 뭐 이런 것들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지능형 로봇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보면은 거기도 좀 있죠. 크라우드웍스. 인공지능 AI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게 고용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고용, 고난 테크놀로지가 AI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연결된 종목이다. 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최근에 보면은 뭡니까? 저 트럼프 정부에서 자동차 관세 완화 관련된 일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좀 올라갔죠. 자, 이건 대충 제가 말로만.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맨날 이렇게 그들이 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온다 그런. 하이브. 어제는 강하고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역시 매번 얘기했죠. 얘도 주가가 빠진 게 없잖아요. 관세고 나발이고. 어때요? 인정해요? 맞습니까? 맨날 제가 그들이 온다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뭐가 대장주 같지? 그 대장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께는 국고추도 많이 설명했던 게 노모스였죠. 맞아요? 회원님들? 다른 분들은 그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그죠? 노모스 맨날 얘기하죠. 왜? 떴을 때 얘가 대장으로 뜨더라는 거. 제 선택이 아니라 시장의 선택이야. 오? 이게 대장으로 뜨네? 그래? 그럼 내가 너 관심 있게 봐줘야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시선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스트롱 is beautiful. 이해하시죠? 스트롱 is beautiful. 이런 걸 꼭 염두에 주셔.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대장주의 성격이 있네? 그럼 걔를 보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세력주예요. 그죠? 뭐 이거 말고도 오늘 보면 그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역화폐 얘기 많이 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유라클 이런 것들 떴죠. 유라클. 근데 유라클은 너무 쉬워요. 모양 딱 펼쳐볼게요. 너무 쉬운 종목이에요. 얘는 모양을 보면. 그죠? 오늘 올라다 밀렸는데도 7%였네요. 유라클은 모양이. 그죠? 얘는 저쪽이 셌죠. 얘를 보시죠. 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회원님들. 종가 베팅이죠. 접수했어요? 종가 베팅이죠. 접수했어요, 회원님들. 얘는 두고두고 먹을 게 있는 거죠, 회원님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죠. 얘는 그러면 또 금요일날 얘가 결론, 얘가 이렇게 이 앞달보다 높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양봉 나오면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얘가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종가상. 얘가 계속 음봉을 주면 계속 두고두고 우려먹는 재탕, 삼탕, 얼마든지 우려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종목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미국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만의 노하우로 가져오는 것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갖고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어쨌든 최근에 공략한 종목군단들이 레코드가 좋습니다. 오래된 엔비디아 같은 건 이미 여러분 작년에 어마어마한 히트고요. 근데 올해 작년서부터 우리가 뭐 빨란티어라든지 아니면 그 낙폭이 심하고 매도 타깃대가 됐던 애플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략 포인트로 잡아가고 또 뭐가 넷플릭스 이런 것들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야를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 안 하더라도 여러분 시야를 그쵸 넷플릭스도 짭짤하게 잘 가고 있죠. 넷플릭스 여러분들 짭짤하게 잘 가고 있죠. 이제 그런 종목군단들 이제 여러분들이 딱 나중에 보면 척 보시면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겁니다. 넷플릭스 이거 말고도 저희는 사실 매일매일 사실 공부해요. 미국을 저희가 넷플릭스
이런 것들 보면. 그럼 얘는 이게 보면은 얘가 60과 그냥 하나만 공개해 볼게요. 60과 240이 정별이잖아요. 60과 240이 정별일 때 얘는 20톤일 때는 이건 매수예요. 이게 매수. 얘가 20톤일 때 매수일 텐데 이럴 때 얘가 이 작은 게 하나 둘이면 빠른 사람들 여기서 매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라도 얘는 매수예요. 이게 매수야. 이게 쭉 가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것들이 저런 스타일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박 과장이 수고를 해줬어요. 자, 뭐 저야 뭐 더 해도 생각하지만 저희 지금 또 퇴근해야 또 내일 아침에 일찍 막 7시 한 30분에 벌써 출근을 합니다. 저희가. 다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미국 그래프나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으면 10시 이후에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업이니까 제가 맨 끝에도 요건 펼쳐놓을게요. 그래야 또 제가, 참, 이번에 1분기에 1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어디지? 명도에서 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세게 홍보하지 않아도 아는 분들이 알아서 다 찾아 들어오시죠. 국장은 471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은 6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거 선택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은 유튜브 온라인으로 열어서 내일은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